성형외과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장수 비결 웰빙 건강 수칙 10가지 중에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잘 자자, 그 다음에 잘 먹자, 그 다음에 잘 놀자, 잘 쉬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그 감각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잘 받아들이자,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할 때 인식 체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과가 있습니다. 제 앞에 사과가 있어요. 근데 이 사과를 이렇게 딴 데 보고 있다가 그 사과라는 그 부분을 딱 마주쳤을 때를 용어로 촉이라고 합니다. 촉. 이 물건과 제 눈의 어떤 감각기관이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대상으로 해서 딱 부딪히는 그 부분을 촉이라고 하거든요. 이 필링이 생깁니다. 이 촉이 이제 플러스로 갈 때는, 좀 긍정적으로 갈 때는 기분 좋은, 야, 먹고 싶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갈 때는 기분 나빠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담배를 봤다 하면 싹 기분 좋은 느낌이 와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 담배를 싫어하시는 여성분이라면 그 담배를 딱 봤을 때 기분 나빠지는 그 촉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촉이 결국은 우리가 부싯돌과 같아서 물건과 사람이 어떤 감각기가 부딪히면서 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순간 일어난 부분에서 그 다음에 수라는 느끼는 거죠. 촉은 그 부딪혔을 때 그 잠시 느낌이고, 수는 그걸 가지고 그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느끼는,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뭐 사과를 보면은 칼을 들고 우리가 사과를 깎아서 먹고 싶다라는 행동을 할 수 있어서 부엌에 갈 수가 있다든지, 담배를 보는 순간 호주머니에 라이터를 들겠다는 그 행동이 나오는 그 인식 체계를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고 우리 감각기관이 있으면 그게 그 다음에 부딪혀서 부싯돌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그 0. 몇 초의 짧은 순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필링을 느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일어나는 되는데, 이런 모든 이 과정이 계속 쌓여지는 게 나라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이 뭐 바깥에 몸뚱아리의 실체라기보다도 어떤 내가 쌓은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들이 계속 쌓여서 이제 결국 빅데이터가 이루어지는 이 전체가 나라는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와 어렸을 때와 어른, 그 1년 뒤, 2년 뒤가 계속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24시간 시시각각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 카메라를 받아들이고 있고, 제가 마치고 나면 또 어디로 가면서 계속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시간 계속 이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때 빼고는 계속 그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이런 것들 다 잘 하더라도 이 받아들인 부분에서 삐딱하게 받아들인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다면 이제 순간 화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앞에서 탁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보통 말하기는 이제 순간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차가 끼어드는 것과 제가 차를 가는 것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저를 기분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끼어드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똑같이 가야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에서 방해를 받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받아들일 때 그 끼어드는 그 부분을 기분 나쁘게 확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 자기가 일을 하면서 아니면 뭐 이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걸 좋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굉장히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우리 뭐 인간은 사실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이 호르몬의 영향이 계속 주식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걸 업다운이 너무 심하면 결국은 우리의 이제 생명과도 연관이 있어서 생명의 어떤 그 유지가 점점점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게 받아들이면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 좋게 돼가지고 훨씬 이제 릴렉스가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그 아드레날린의 어떤 그 호르몬이 확 올라가 버리면 순간 이제 경직되는 거죠. 결국은 좋게 받아들이면 그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약간 일어나게 되고요. 좀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교감 신경이 활성화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에도 한번 비디오에서 그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교감 신경은 우리 몸을 놀라게 하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감 신경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원신 시절에 우리가 호랑이나 사슴을 잡을 때, 우리가 위협받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신경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놀라면 너무나 큰 에너지가 낭비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뭐 스마트폰을 그 고기능 향상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그 느낌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줄줄 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완시켜서 최대한 좀 에너지를 줄이도록 이완시키는 게 이제 부교감 신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면 계속 이완된 이제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되고 이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 그럼 이 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은 결국 그 경동맥이 탁 줄여듭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몸이 경직이 되고 놀란 현상이 되거나 화가 나게 되면 모든 몸에 있는 근육을 다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경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몸에 있는 모든 근육으로 피가 순식간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순식간에 모든 근육으로 에너지를 보내주려면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어야 돼요. 그래서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하게 되고, 그렇다고 이게 뇌로 피가 잘 가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뇌로는 피를 오히려 줄여서 그 적정량을 보내주도록 이제 오히려 줄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압력이 많이 세진 분들은, 그리고 이 혈관에 굉장히 약한 분들은 탁 터져서 뇌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저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갑상선이 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가 계속 화를 내는 분은 갑상선이 우리 몸의 악셀레다, 차의 악셀레다의 역할을 해가지고 계속 부스팅 역할을 해서 순간순간 피를 계속 얼굴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게 점점 커져서 갑상선 비대증, 항진증이 생기고, 그러면 눈도 나오고 몸에 어떤 식은땀이라든지 뭐 소화기관 촉진이라든지 에너지를 굉장히 너무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명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이런 뜻과 같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는 게 잘 받아들이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것들은 어떤 그 접촉한 대상과 내가 눈으로 봤던 귀로 들었던 이 감각기관이 어떤 인식을 하게 됐었을 때 그거를 스트레스를 받지 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에너지가 계속 새는 현상이 생기고, 아무리 잘 먹든 아무리 잘 쉬든 이제 너무 그 낮 동안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생명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장수할 수 있는 거를 스스로 우매하게도 어리석게도 스스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시기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생활에서는 너무나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만큼 기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것에도 시시비비를 가려서 자꾸 화내는 것을 또 드라마나 언론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화라는 것은 사실 사회 전체 현상을 봤을 때 계속 올라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참여자분께서는 좀 더 이 사물을 좋게 받아들이는 부분을 좀 인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받아들이냐,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 이해는 다 아까 전에 하셨을 거니까 왜 잘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잘 받아들이지 잘 못하는 부분, 화를 내는 부분은 결국 내가 마음속에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 생각이 오히려 더 맞다,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무의식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그 사람 생각이 옳지만 내 의견과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화가 일어난 것이죠. 어떤 사람과의 대화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상대방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좀 생각을 여셔야 되고 스스로를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들이고, 어떤 물건을 봤었을 때, 어떤 물체를 봤었을 때
차라든지 달이라든지 어떤 사물을 보고 기분이 좀 한다면은 그 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상이 겹쳐져서, 예를 들어서 뭐 달을 보고 어떤 부분이 좀 슬퍼졌다든지 차를 보고 화가 났다든지, 이건 과거의 상이 겹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물은 그것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상이 없는 그 물체 그대로인데 그걸 그 사물 그대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무언가 이미지를 씌워서 했던 자기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상을 덮어서 그렇구나 라는 걸 열심히 인식을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때 좀 더 상의 왜곡이 없이 그 사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잘 받아들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화낼 일이 없어지고, 그러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일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완이 되고,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가져오니까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잘 먹고 잘 쉬고 자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몸을 결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좀 더 먹었던 음식을 오랫동안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머지 부분들이 의미가 없는,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잘 받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장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부분에 또 비슷한 이런 인지 체계에 대해서 하나 또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인지 체계를 좀 바꾸는 도움을 받으셨으면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